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에 전달드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또 의미 깊은 이야기 수호씨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끊지 않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슈퍼 에이지 세대 만물상.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니어 세대로 보이는 가슴팍의 60, 아마 60대를 나타내는 시니어 세대의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기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인이 아내 혼자 가수 임영웅의 LA 콘서트에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과 둘이서 썰렁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썰렁한 휴가를 보내시게 된 거죠. 자, 그의 아내는 열광적 임영웅 올콘족인 50대 여성이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전부 다 보는 올콘족이었던 거죠. 이 올콘족이란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콘서트에 빠짐없이 구경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행어다. 세계적으로 K-팝의 영향력은 BTS나 블랙핑크 등의 팬덤에서 나오지만 국내 가요 시장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5060 세대 이상의 열혈 팬덤이 10대, 20대를 능가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 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것을 초고령화라는 용어 대신 슈퍼 에이지라고 명명합니다. 에이지는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에이지, 즉 MZ세대를 능가하는 슈퍼 에이지 세대가 신소비 권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소비 권력, 그러니까 막강한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객층으로서 어찌 말하면 새로운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새로운 대세의 모습이 강림을 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신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돈이 2020년 8.7조 달러에서 2020년 말 15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와, 8조도 대단한데 15조라니. 뭐 소씨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인 거죠. 2030년이면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은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일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 6070 세대를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의 기준이나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미 앞서 있었다. 풍부한 경험과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 50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을 액티브, 능동적인 단어의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능동적인 나이 세대다. 그래서 이거를 58세대라는 용어로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어차피 닥치게 된 고령화라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이 나이대의 막내인 63년생이 이제 60세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대부분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뻘에 달하는 나이대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712만 명의 베이버 세대 중 4명 중에 3명이 고등학교 이상의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기에 20,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인 세대가 될 것이며 이것을 활력 넘치는 슈퍼 에이지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세 세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MZ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MZ세대의 유행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는 시장 경제와 세상을 제대로 원활히 가동시키는 거는 어린 10대, 20대의 MZ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
5060 세대분들, 나아가선 70 세대까지 시니어 세대분들이 본격적인 반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서점가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이 대결 깜놀 결과를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점가에서도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이 박빙, 엄청난 매치, 팬덤 구매 열기가 후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수십 명의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로 쏟아내온 이 이야기와 방탄소년단이 직접 인터뷰로 한 10주년 공식 서적인데, 이것이 정면 맞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과 구매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인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특히나 눈가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이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특히 대전 콘서트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관객이 모두 입장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입장할 때까지 관객 입장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2시간 정도는 미리 비워놔야 된다고 해요.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사운드도 체크하고 여러 상황에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대기실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고, 그래서 밴드 멤버 몇 명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영향력과 아주 눈부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을 직접 구매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씨가 이 책이 이제 오기도 왔지만 이걸 다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 때문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출판업계에서 이 책을 판매해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몰랐던 콘서트와 임영웅님의 이 함께 있었던 세션 연주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되고 있고, 그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점가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눈부시게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눈부신 엄청난 활약이 잘 생각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과 전면 승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얼마나 눈부신 활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다 보니 오늘 주말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경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왔죠? 모든 유튜버가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를 똑같이 계속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만남이 우리를 깜짝 놀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인데 바로 KBS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 시청자 탐사대, 생존게임, 코드레드 이런 두 개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평가가 됐습니다. KBS에서 말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관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팬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준 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흥행면을 놓고 생각한다면 더 다양한 컨셉과 더 많은 게스트를 초청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는 깜짝 놀랄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LA에서 모인 전 세계의 영웅시대 팬덤 간의 만남을 소중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또 연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서승한 PD, 마이 리틀 히어로를 함께 제작한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히어로, 임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고 솔직 담백한 33살 보통의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임영웅의 일상에 LA라고 하는 처음 가보는 도시를 접목하여 신선한 일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을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 위주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이전에 인간 임영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평소의 살가운 모습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이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만큼이나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런 일상적인 임영웅님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BS 입장에서도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수로서의 모습을 더 깊게 담고 단독쇼처럼 노래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장면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좀 아쉽지 않냐라고 꼽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PD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의 무대가 처음 가본 나라인 미국의 LA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 자체가 제약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솔직 담백한 인간 임영웅을 먼저 소개하며 대중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즘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뭔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지만 시청률에 목을 매는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인간 임영웅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오히려 이 5부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말 임영웅님이 앞으로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단순히 단발적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영웅님이 대중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려면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와 같이 담백한 예능방송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떻죠?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볼 법하다. 그러니 이 예능 방송이었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좀 더 담백한 모습을 위주로 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깊은 내용이 있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정면 승부가 또 하나 펼쳐집니다. K-팝 스타가 오픈됐다. 뭔가 봤더니 바로 K-팝 스타. K-팝이 아니라 K-팝 스타. 네. 솔로, 그룹, 트로트, 뉴스타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최애 스타 인기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 송가인씨, 김호중씨 등등등 이렇게 각종 인기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K-팝 스타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투표가 영웅시대 분들의 공식 팬카페에서 공식 광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트롯 가수들 송가인 씨, 김호중 씨와 함께 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을 이길 수 있는 스타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함께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로트 최애스타 분야에서 3파전이 굉장히 불꽃이 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압도적인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 주소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뉴스 기사들과 오늘 마이리틀 히어로 담당 PD의 증언처럼 그 결과가 눈부시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행보, 주말에도 변함없이 폭발합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신나는데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좀 꽉꽉 들어차 있어서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빼놓을 수 없죠. 사랑받으면 10배로 돌려주자. 임영웅 팬들 55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 사랑을 받으면요 10배로 돌려주자라는 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의 마음이다. 55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하늘빛 물결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회원님들이요 55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비폭탄까지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쪽방촌의 이웃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되면 극심한 가난과 고독이 배가 된다고 한다. 여기저기 비가 새고 바람 한 점 없는 습하고 구석진 쪽방의 이웃들은 8, 9가구가 화장실 하나에 씻는 곳도 하나인 곳에서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간다. 와, 정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웅시대 관계자분들은요, 우리가 처음 쪽방촌에 방문했을 때 이 같은 하늘 아래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면서 그 놀라움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모르겠다. 홀수달 셋째 주 토요일, 영시 별빛님들이 모아주신 정성으로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에 매월 150만원의 식재료비를 보내고 둘째 주 목요일에 모여서 다듬고 씻고 익혀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에 담아 어깨에 메고 쪽방촌의 이웃들을 방문해 임영웅 닮은 선한 마음까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이시죠? 주말에 놀러 다니고 휴가 다니고 다들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활약을 하십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고 누가 하나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 이 멋진 봉사의 마음. 자, 더불어서 평화의 집 신부님과 주방의 자매님들이 늘 기다리는 우리 별빛님들이다. 그래서 홀수달에는 셋째 주 토요일에도 도시락에 담아 배달을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한 달에 2번이나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아이고,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 보면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을 받게 되면 10배로 돌려주자라는 임영웅의 가치관처럼 임영웅에게 받은 사랑,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영웅시대 밴드 멤버들이다라고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봄은 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 짙어지는 사회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영웅시대, 우리는 서로 기대어 따뜻한 삶을 기대합니다 라면서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셨어요. 아,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활동은 종교단체가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영웅시대 분들이 해나가고 계신다. 근데 뭐 봉사활동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활약도 있어요. 임영웅
영웅시대 하나된 사랑해요 그대를 400만 조회수 돌파. 자, 다음번 더트롯쇼 1위 후보곡에서 김희재님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임영웅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400만 조회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미 400만을 돌파했고요. 10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정확하겠죠? 지난 3월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 무대 영상이 벌써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노래 전주 나오면 임영웅님의 꿀렁꿀렁 웨이브 댄스가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꿀렁꿀렁 웨이브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노래의 전주만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대단한 가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과 영상 시청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 자, 어떤 결과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그야말로 난리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어떤 난리 폭발이냐? 임영웅 유튜브 채널 21억 뷰의 대기록, 영웅시대와 인기 순항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얘기죠.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전체 조회수가 21억 뷰를 돌파했다. 그야말로 대기록 중에 대기록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과연 견줄 수 있는 연예인이 현재 시점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떠올려 본다면 우리도 참 현실감이 없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 본인은 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 매번 콘서트 때 매번 임영웅님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무래도 정말 영화를 찍는 것 같다. 몰래카메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엄청난 대기록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렇게 지금 음원과 나아가서는 전체 유튜브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죠? 자, 바로 멜론 기록까지 가게 됩니다. 멜론 탑100.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자, 쭉 한번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시죠? 1위부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기록이 폭발 중입니다. 자, 모래알갱이를 시작으로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런던보이, 무지개, 이제 나만 믿어요, 폴라로이드, 아버지, 인생 찬가, 아비앙또, 사랑해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연애편지 보금자리까지. 어마무시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차트 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일요일이면 20위권 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모조리 차트인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진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는 이 음원 차트 스밍에서 그래프로 봤을 때 하향 곡선이 없다고 하죠. 꾸준히 상승이거나 꾸준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장 어제 있었던 쇼 음악 중심만 봐도 그 전주에 샤인이라는 그룹이 컴백을 해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차지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제 기록 중에서 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스밍하고 투표를 하다 보니 또다시 어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등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아닐까요? 살짝 분위기가 터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스밍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던 분들은 꾸준했지만 뭔가 라이트 하셨던 분들은 임영웅님이 2집 앨범 발매가 되지 않고 콘서트 진행이 안 되니까 살짝 이 팬 활동이 살짝 저조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각종 차트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1등을 아쉽게 놓치는 이야기들이 번지자마자 그냥 그 다음 주에 다시 재탈환하는, 역시 이 꾸준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야기인데, 자, 요 이야기를 감명 깊게 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나영석 PD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영석 PD, 뭐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박 2일부터 삼시세끼까지. 자, 이 나영석 PD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연예인으로 따진다면 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걷는 그런 연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PD로 말한다면 자신처럼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방송 PD로서 다양한 시도와 방송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겠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웅시대 소천사님들은 이렇게 팬으로서 팬 활동이 단발적으로 끌었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긴 세월 동안 유지되는 그런 꾸준함, 지속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소씨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이자 이 무술가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배우 이소룡입니다. 이소룡 다 아시죠? 소씨가 또 격투기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소룡이라는 대배우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한 가지 기술만을 평생 연마해온 사람은 몹시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하고도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팬과 가수는 닮는다고 했나요? 무명 가수 시절이건 실용음악과 때의 학생 때의 모습이건 또 그 이전에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녔었던 학생 임영웅이건 슈퍼스타가 된 임영웅이건 그를 응원하는 영웅시대건 각자의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 꾸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의 대기록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나아가서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손흥민 선수와의 두 번째 축구 경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제 기억에 남았던 건 어마무시했던 이 발리슛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패스를 받고 임영웅님이 바로 때려서 골로 연결시키는, 이거 말이 됩니까? 저 정말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지금 움짤이라고 해서 팬분들이 이렇게 요 장면만을 간추려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영상은 아니고 사진입니다. 와,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가 올린 공을 받고 임영웅님이 그대로 발리슛을. 이게 대단한 게 잘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올린 공을 임영웅님이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수비수한테 맞고 떨어진 걸 임영웅님이 받고 한번 멈췄다가 때려요. 타이밍을 보고 찼다는 얘기예요. 그냥 떨어지고 튀어오른 공을 냅다 차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 공을 받고서 한 타임 보고 땅! 근데 이게 골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흥분하면 홈런 축구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골대 구석에 이 먼 거리에서 차면 얼마나 이게 좁아 보이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골을 본 손흥민 선수 반응 보세요.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발리슛 예고편이 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앵글 때문에 그냥 골은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리슛이 성공됐다 이런 말을 어제 분석할 때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저 엄청난 발리슛이 골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던 현장의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놀래요. 와, 대박. 손흥민 선수 놀라는 거 보이죠? 월클 손흥민 선수가 그냥 박수치고 엄지척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머리를 감싸집니다. 이번 발리슛이 그런 발리슛이에요. 이 발리슛 본 일반인들 반응 어떨까요? 선수 아니야? 원래 임영웅 선수잖아 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근데 임영웅님은 사실 어렸을 때 1년 정도 축구선수 하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속성, 일관성, 꾸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취미 활동조차도 임영웅님은 어린 시절에 축구를 했던 게 다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학생, 청년, 슈퍼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이 축구라는 취미 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강점이 아닐까요? 그러니 미스터 트롯 때도, 콘서트 때도 매번 아니 어떻게 노래 실력이 계속하여 상승되지? 축구 실력도 원래 좋았던 것도 있지만 월클 손흥민 선수를 놀라게 만든 이 발리슛, 여기에 있었던 축구 선수들 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 뭐야? 가수 아니었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소름 돋는 발리슛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꾸준함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대기록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임영웅님의 영화 60억 매출 폭발했다. 방탄소년단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을 넘어선 매출 대기록이 터져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최근 가진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공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60억 원 극장 매출을 돌파했다. 이것은 글로벌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내놓은 영화의 성과와도 대비되며 실질적인 힘을 과시한 셈이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 매출액 60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방탄소년단의 경우 굉장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뭐 관객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의 영화가 더 여러 번 개봉이 되기도 했었고 임영웅님의 영화 기록보다도 많이 나온 관객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술적 수치로만 본다면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을 앞서게 되지만 전체 상영 스크린 수와 좌석 점유율 등 각 영화의 실질적인 상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최고 흥행작 누적 34만 명 관객을 234개 스크린에서 동원을 했는데 반대로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은 그보다 100개나 적었던 146개관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작품의 누적 관객 수가 9만여 명, 즉 실질적인 흥행 성과는 비슷했으며 반대로 매출액 규모 면에서는 임영웅님의 영화가 60억, 방탄소년단의 영화가 32억, 무려 2배나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 대기록이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인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땐 방탄소년단을 압도할 수 있는 특히 이들을 넘어서는 흥행 성과를 거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꾸준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